도 굉장히 재밌는 또 주제예요. 정말 이번엔 또 재밌습니다.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인데, 요게 뭐냐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앱 마켓플레이스를 에이전트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요걸 작업하는 방식이 아주 재밌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그리고 당연히 이 프롬프트에 대한 딥 리서치부터 먼저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일단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고, 그런 다음에 또 알아내 넣었는데, 이번 상당히 재밌는 현상을 한 두 가지 발견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딥 리서치입니다. 제미나이 딥 리서치이고, 그리고 요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는데, 재밌는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마켓플레이스 이게 뭔지부터 먼저 얘기를 같이 보자. 그러니까 우리 안드로이드 앱이나 아이폰 앱 스토어와 같은 겁니다. 그걸 이제 에이전트를 위한 앱 스토어죠, 그죠? 그런 식인데, 그걸 방금 그 프롬프트에 대한 이 딥 리서치의 답변,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내용 등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예시도 나왔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리고 딥시크 R1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다중으로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다중으로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 제가 부연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다 적어뒀습니다만은, 다 읽어보시겠지만은, 보자. 이게 다좀 추가해서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개인마다 딥식 R1 인스턴스를 하나씩 할당하고, 그리고 직종이나 직업마다 하나씩 인스턴스를 할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컴퓨팅 비용이 너무 비싸죠. 자원의 규모라 그래야 되나?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인스턴스를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의 인스턴스를 10만 시민이 공유하고, 또 다른 하나의 인스턴스를 1만 개 직업이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를 어떻게 하면 인스턴스는 하나만 만들어서 10만 명이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혹은 원래는 그러니 공유할 방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유할 방안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직종별로 하나씩, 직종이나 직업별로 하나의 딥식 인스턴스죠. 인스턴스를 파인 튜닝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인스턴스를 모든 직종이 공유할 방안, 인스턴스를 모든 직종의 모든 에이전트가 공유할 방안, 즉 다른 하나의 인스턴스를 1만 개 직종 직업 에이전트들이 공유하는 방안,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뭐 별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할 방안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제미나이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그리고 어댑터 베이스드 파인 튜닝, 어댑터를 만드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하는 거라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유전자를 조금씩 바꿔주면은 사람 원숭이 유전자를 조금만 바꿔주면 고릴라가 되고, 조금만 바꾸면은 침팬지가 되고, 조금만 바꾸면 오랑우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혹은 조금 더 바꾸면은 닭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가 있고 코끼리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 사람과 파리, 초파리의 염색체도 거의 뭐 70%가 80%가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초파리나 두더지나 오리나 거위가 사실상 공유하고 있는 염색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딥식 R1에다가 파라미터를 조금씩 바꿔줘가지고 하나는 내과 의사로 만들고, 하나는 피부과 의사,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판사, 또 하나는 뭐 재무분석사, 한 명은 공무원, 또 다른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는 방법, 그게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할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 어댑터 베이스드 파인 튜닝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서로 다른 기술이에요. 다른 기술이고 이거. 다음에 이제 운영 절차는 이런 식으로 이 순서, 그죠?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들 간의 지식 공유 메커니즘,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직업이 종류가 1만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1만 가지 직종의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서로 간의 지식을 공유하면은 의사와 변호사와 판사와 회계사와 그리고 중국집 주방장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각자의 직업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지식 공유 메커니즘입니다. 그 방법을 해서 분산 지식 그래프, 페더레이션 학습, 경험 기반 추천 시스템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한다면은 인구 10만 명의 교육 도시를 상정해서 이런 시스템을 다 에이전트, 직업별 직종별로 다 에이전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1만 개의 직업 혹은 직종이 있다 그러면은 에이전트 1만 개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들을 클라우드에다 넣고 시민들이 다 그걸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집 주방장 에이전트를 불러와서 자기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판사는 판사 에이전트를 불러와서 자기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검사는 검사, 회계사는 회계사, 각자가 자기 직종에 특화된 에이전트를 불러와서 자기의 업무를 보조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기는 일을 절반만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들고, 그리고 ROI 높은 쓰겠어요? 그러면 이거 투자했을 때 과연 비용 대비 효용,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 친구 결론 내린 거는 이처럼 이제 계산을 해서 대략 한 5년이면은 142%의 ROI를 달성할 수 있을 것. 5년이면은 투자한 금액의 142%에 해당하는 어떤 사회적 효용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걸 다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이번에는 R1에다 집어넣습니다. 지금부터 재밌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R1에 넣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세 가지가 재밌다고 했었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재밌는 점 뭐냐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위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여기인가? 자, 같이 보자. 에이전트 마켓 플레이스 구현 보고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러 핸들링 해서 에이전트 과부하, 사료길, 입력 데이터 오류 등의 얘기가 있고, 그리고 프로토콜 예시도 나왔죠. 예시도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보고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나요? 뭐가 떠오르나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제미나이 딥 리서치 내용과 동일하죠. 재밌잖아요. 그죠? 자, 딥 리서치 이게 지금 서비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리고 R1이 나오고 난 뒤에 딥 리서치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첫째, 딥 리서치, 구글의 딥 리서치가 R1을
이걸 뭐라고 하나요? R1을 뭐 한마디로 뺏겼다거나 뺏긴 거거나 아니면은 R1이 그 사이에 최근에 내부적으로 이미 데이터라든가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됐거나 어, 그때 업데이트 할 때는 딥 리서치의 내용을 참조해서 업데이트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해요. 어쨌거나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동일합니다. 어, 예를 들어 심지어 460 에이전트 과부와 461 입력 데이터 오류 요 내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보고 베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R1이 먼저 나오고 그러는 다음에 딥 리서치가 나왔으니까 시간적 순서로 보면은 딥 리서치 구글에서 딥식을 뺏긴 게 맞는데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R1이 그 사이에 업데이트를 한번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은 R2, R1.5 이렇게 발표는 안 했지만은 업데이트를 하면서 구글이나 다른 LLM을 참조해서 내용을 업데이트했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프로토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들 간의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했을 때 이렇게 구성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만 보고 그런 대로 바로 프로토콜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러면은 뭔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실시간 상호작용 비동기 작업하는 예시를 보여달라. 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지금 당장 프로토콜을 내가 작성하려고 하니까 작성하는 순서대로 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네가 먼저 프로토콜 한번 작성을 해봐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 얘기도 좀 이따, 그게 두 번째 재밌는 거예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프로토콜 예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이슨 탭을 해서 헤더, 바디. 프로토콜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제이슨 탭이죠. 헤드가 나오고 바디 있고 이런 간단한 거예요. 뭐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의 포맷에 대한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어, 그거 프로토콜이고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다음에 단일 딥식 R1 인스턴스의 다중역할 구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딥식 R1 인스턴스 하나만 가지고 얘가 만 개의 직업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금씩 바꾸는 방법이 뭐냐 물어봤더니 어댑터 베이스드 파인 튜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멀티태스크 학습 나왔는데 이것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딥식하고 구글 딥 리서치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제도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운영 절차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이런 순서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 공유 메커니즘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과 좀 비슷해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거 뭐 이전에 봤던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니까 더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변호사 에이전트와 의사 에이전트와 그리고 뭐 회계사 에이전트, 주방장 에이전트, 뭐 조리사 에이전트 등등 간호사 에이전트 이런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분산 지식하고 페더레이션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경험 기반 추천 시스템.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동작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필요한 것들 할때 이런 1000개의 GPU라든가 좀 전에 딥 리서치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비용은 요 정도 들 것이고 그리고 수익 구조 ROI 했더니 따져봤더니 5년 내 ROI 142% 달성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두 번째 재밌는 요소가 뭐냐니까 첫 번째는 일단 누군가가 누군가를 뺏겼다는 거고 두 번째로 재밌는 것은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뺏긴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 싶긴 해요. 왜냐니까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질문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던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나 말고는 이런 종류 교육 제주 AI 교육 도시라고 하는 에서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질문을 처음 던졌을 텐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뺏겼다 하더라도 두 서로 전혀 다른 LLM이 같은 답변을 심지어 토시까지 틀리지 않게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죠. 뺏긴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능한 질문의 수는 무한대인데 그 무한대의 질문의
대한 무한대의 답변이 서로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두 번째 재밌는 요소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일단 세 번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세 번째가 있는데 뭐냐니까 요거는 이제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좀 이 내용을 조금 더 가다듬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뭐냐니까 이렇게 했어요. 실제 내가 금융 어댑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재무분석사라든가 뭐 은행원이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댑터를 하나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너가 그 순서를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솔직히 네가 말하는 것만 봐가지고는 내가 따라할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잘했어요. 답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자 그런 다음에 금융 어댑터를 생성하는 단계별 절차에서 훨씬 더 정교하게 데이터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죠? 데이터 수집하는 방식하고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로라 기반의 파인 튜닝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얘기해 놓죠. 그리고 학습 실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코드 나와 있고 어댑터 추출하는 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방식도 뭐 이거는 이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상대적으로는 좀 더 낫죠. 그리고 어댑터를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그죠? 배시 명령어까지 같이 다 넣어주고 있죠. 그리고 동적 로딩 API도 있고 그죠? 그 성능 평가와 재학습하는 방식 그리고 실행 예시에서 이렇게 실행 예시도 넣고 또 결과도 넣고 등등으로 넣는 겁니다. 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걸 이제 이쪽 분야 인공지능 전문가라면 이걸 보고 따라할 수 있겠지만은 기존의 컴퓨터 공학과 혹은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따라할 수는 없는 수준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여기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로라 컴피그라든가 이런 PFT 모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코드를 써쓰는 건 정말 좋은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컴퓨터 공학과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나 단어들이 많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책이 좋겠느냐? 있으면 그 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번 제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죠? 정말 깔끔하죠. 그래서 추천합니다, 책을. 이 책하고 오렐리에서 나왔던 Natural Language Processing with Transformers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가장 좋은 책이다. 이 방금 나왔던 거 용어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그죠? 두 번째는 Deep Learning with PyTorch 이거 꽤 유명한 책이죠. 이게 버전이 지금 꽤 나왔을 겁니다. 다음에 Efficient Deep Learning 그 Hands-on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Keras and TensorFlow 요건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것도 최근에 갱신된 게 아마 2022년일 겁니다. 이런 책을 좀 하고 보조서적으로서 이런 파스타이하고 파이톨치하고 또 Accelerating AI with Modern Tools 최근에 나왔던 책 그죠? 이 책도 보조로 해주고 있고 온라인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학습 로드맵도 제시를 합니다. 어떤 책부터 먼저 볼지 2번 책을 먼저 보고 다음에 1번 보고 3번, 6번 이 순서로 보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 재밌는 세 번째로 재밌는 것인가 두 번째로 재밌는 것인가 순서가 헷갈립니다. 그죠? 까지 나와준 겁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나요? 정말 매일 쓰면서 매일 놀랄 정도로 놀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오늘 이 영상은 생각할 것도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 일단 원래 이 주제가 뭐였는지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이상적으로는 이상 그것이 바람직하지만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딥식 R1이죠. R1을 파인 튜닝 하여 각 직종
직종의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 순서, 절차, 비용, 그리고 그 지식과 기술 등을 다 파악해야 되죠. 자, 이런 내용도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이 주제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좀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구현하려는 목표는 기존의 어떤 사람 기반의 노동이잖아요. 노동에 대해 그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업종별 혹은 직종별 혹은 직업별로 생성하여 사람의 노동 강도를 기존 대비 2분의 1 이하로 줄일 기술적 방안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고, 과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비용 대비 효용,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말하는 겁니다.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는 비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효용, 특히 노동 생산성의 상승 효과 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비용 대비 효과라고 그래야 될까요? 대비 효과를 ROI로 산출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게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상당 부분 AI 에이전트에게 넘기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안이 이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특정 직업, 내가 예를 들어서 재무 분석 쪽으로 지식이 필요하면 재무 분석 에이전트를 불러오고, 법률 지식이 필요하면은 법률 에이전트 불러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회계 문서를 작성할 때는 회계사 에이전트를 불러오고,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법적 자문이 필요하면 변호사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거죠. 변호사 에이전트를 호출하면 이용하면, 또 만약에 어떤 병을 진료할 때는 의사 에이전트를 불러오는 겁니다. 피부병이라 그럴까요? 피부병 이럴 때는 피부과 의사 에이전트를 호출하는데, 어디서 호출하느냐니까 마켓플레이스에서 한다. 마켓플레이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딥시크와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를 이용해서 했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현상이 좀 있었다는 것. 첫 번째, 딥시크하고 딥 리서치하고 두 개가 같은 내용, 심지어 토시도 틀리지 않게 같은 내용이 답변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뺏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설사 뺏긴다 하더라도 가능한 질문의 수는 무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의 수도 무한한데 어떻게 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뺏긴다 하더라도 시험지 답안 뺏기듯이 뺏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디스틸레이션 할 뿐인데, 모델을 디스틸레이션만 해가지고 같은 답변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건 뭔가 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을 재밌었고, 또 재밌는 부분 하나가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을 하다가 막히면은 그 부분을 질문하면 그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까 네가 방금 답변에 금융 어댑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좀 더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정말 이 정도면 그야말로
정말 정말 뛰어난 교수를 내 책상 옆에다 앉혀놓고 뭐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죠? 이 정도의 지식을 갖춘 교수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죠? 심지어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책을 좀 추천해 달라 그러니까 책까지도 정말 순서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학습 로드맵까지 짜주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그럼 파이터치부터 공부할 테니까 1일차, 2일차, 3일차 해가지고 100일 동안 공부할 거니까 이 네 권의 책을 100일 동안 볼 수 있도록 하루에 공부해야 될 분량을 딱딱 정해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100일간의 학습 계획표를 작성을 해준다는 거죠. 얘가. 그죠? 그리고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얘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재밌는 일들도 정말 많이 있죠.